반갑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벙커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또 기업 현장을 컨설팅하고 지금은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사이트들을 아침마다 한 20분 정도씩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주차를 맞이했고요. 글쎄요, 뭐 한 1년 이상은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애자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오래 하는 게 충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측력이 아니라 대응력의 시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현장에 중대는 전투 현장에 합류하라 라고 하는 어떤 오다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대장이라면 스피드를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자원을 우선시할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A 중대장하고 B 중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중대장 입장에서는요, 가장 체력이 좋고 빠른 소대를 선두에다 배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체력 좋고 빠른 소대를 선두에다 배치하면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종심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앞뒤 관계가 굉장히 길어지고 맨 뒤에 약한 소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투 현장에 빨리 도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요. 주인공이 지원해달라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와요? 특공대가 먼저 옵니다. 특공대 한 10명 정도가 엄청 뛰어가지고 보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아군의 보병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대전처럼 빠른 전투 현장에 있어서는 A 중대장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아마 오늘 제가 방문한 기업도 그런 비슷한 기업이었습니다만 올해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요청들이 많아서 그런 요청에 부응해 주다 보니까 품질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사후 관리는 약간 부족했지만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매출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조직 내부적으로는요, 약간 준비가 덜 된 사람 팀장 세우기도 하고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대로 두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엄청 빨리 달리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진도를 빼지만 뒤쪽에서는 막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전투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 현장은요, 연말에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선두반보 이런 이야기예요. 선두반보 기억나시죠? 군대 있을 때 뒤에서 막 낙오할 것 같으면 앞쪽 좀 천천히 뛰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전혀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대장이 있을 수 있어요. B 중대장은요, 가장 약한 소대를 앞쪽에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이동하겠다라는 것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가장 체력이 좋고 빠른 소대를 맨 뒤에다 배치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처지면 뒤쪽에서 이렇게 막 들어주고 총도 하나 더 들어주고 체력 좋은 친구들이 뒤에서 받쳐주면 일명낙오 없이 중대원 전체를 전투 현장으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게 되죠. 종심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의사소통도 빠르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 됐습니까? 전방에서는 어때요? 막 지금 포탄 떨어지고 언제 와? 자꾸 듣죠. 언제 와? 빨리 와!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A 중대장 같은 의사결정을 할지 B 중대장 같은 의사결정을 할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택의 순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OKR을 잡거나 경영 목표를 잡을 때 보다 더 도전적으로 하고 크로스 펑셔널하게 하고 고객 중심형 조직을 만들고 이렇다면 A 중대장이 겪었던 이슈가 1년 내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두반보 이러다가 우리 시스템 안정화 안 되고 다 힘들어. 앞으로 벌고 뒤로 믿죠.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B 중대장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품질이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지만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기회를 손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현대전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우리 아군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간달프가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주 모두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주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다 모여가지고 돌격해가지고 막판에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잘 준비해서 진짜 빵 터트릴 건지, 이런 두 가지 전투 현장에서 뭐가 더 잘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비즈니스의 흐름이 빠르고 IT 기반이고 또는 고객의 변화가 아주 빠른 시장이다, 가능한 중간에 종심이 벌어지고 좀 중간에 힘들어도 앞에서 진도를 먼저 빼줘야 되는 쪽이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회사가 안정적이고 변화가 많지 않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미 확보했다, 그렇다면 가장 약한 쪽을 앞에 놓고 좀 보완하면서 B중대장이 했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메인인데, 예측과 관리에서 도전과 대응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S그룹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금융권의 최고, 그 자산규모 최고가 또 S그룹이죠. 또 우리나라 공사에서 가장 그 큰 공사가 S공사예요. 이 세 군데가 다 저희 팀이랑 OKR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조차도 기존에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예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애자일 조직 문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관리 통제, 그러니까 얼마나 예측을 잘했고 얼마나 계획대로 잘 운영되느냐를 그냥 포기한 것, 포기라기보다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대신 뭘 강조하냐면 도전과 대응력입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무슨 대응력 높이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고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상품 문제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뭐뭐뭐를 위한 대응력을 높이기. 주로 OKR 제목이 대응력 높이기예요. 왜냐? 내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 변화를 보고 빨리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예측이거든요. 피터 드러커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자, 지금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1년 퍼스펙티브 그려야 됩니다. 양적 목표, 질적 목표, 그리고 추진 과제, 이 정도는 잡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가인지 캠퍼스에서 무료로 경영계획 캔버스 1년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양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이미 무료로 다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1, 4분기 OKR이 더 중요합니다. 1, 4분기. 그러니까 내년도에 100억을 할 거다. 그러면 1, 4분기 100억 그냥 방향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1, 4분기에 그러면은 뭐 1년에 120억으로 하죠. 120억이면 1, 4분기 때 뭐 30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 4분기 때 100억을 목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획보다 1, 4분기 OKR 중심으로 경영 목표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곳도 이런 방향성으로 몇천억대 수준인 그런 회사인데, 예측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데요. 근데 예측이 안 맞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좋고, 실적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다 인정해요. 전략부서에서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는 1년 퍼스펙티브, 물론 안정감 때문에 짭니다. 그동안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짤 수가 없어요. 짭니다. 그러나 1, 4분기 OKR에 대해서는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자, 이런 거에 좀 의기투합이 됐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한 번 더 봐줄 텐데, 그런 방향성으로 좀 잡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달성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로 보지 마시고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달성률을 보거나 성장률을 보거나 이거 자체가 뭔가 측정하고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측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전략부서에서요, 실행부서하고로 자꾸 예측이 얼마나 맞았냐 게임을 해요. 서로 싸웁니다.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는데 네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현장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20년간 겪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설 검증 패러다임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애자일은 작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빨리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맥켄지 친구들이 만든 호라이즌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V모델에서도 이 그림을 차용해서 썼어요. 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혼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했던 사업,
그 다음에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하는 사업, 여러분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 맨 처음에 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수평선, 호라이즌에 가까우면 다음 사업하고, 호라이즌에 가까우면 다음 사업한다. 이게 이제 중장기 상품 전략, 또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략의 툴입니다.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애자일의 이미지로. 예측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라이즌 맵이 될 때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호라이즌 맵이 올 때까지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좀 안 맞아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바꾼다는 전제 하에 한 사이클 돌리는 겁니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1년을 계획하긴 하지만 1, 4분기 때 한 사이클 돌리고 새로 할 수 있다, 이 전제예요. 애자일 그림을 보세요. 백지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한 사이클을 1, 4분기 때 돌려보고 그 다음에 2, 4분기, 3, 4분기 달려가는 겁니다. 백지로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 자산, 성공 자산 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 백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측과 관리라는 표현들은 가능한 줄이시고, 조직 내에서 도전과 대응력, 예측 확인이 아니라 가설 검증, 달성률이 아니라 성장률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됩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 있고 오늘 미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만나셨을 때 내년도에는 뭐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도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질문 하셔야 돼요? 어떤 가설을 검증해보고 싶습니까? 어떤 전제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어떤 이니셔티브를 실험해보고 싶습니까?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사실 우리가 목표를 왜 세웁니까? 1월 3일 뭐 다른 날입니까? 똑같아요. 목표 안 세워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던 일들은 루틴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관리도 그대로 해요. 수주 뭐 1월 1일이라고 갑자기 많이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근데 목표를 왜 세우냐? 그거는요, 실적을 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성과를 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발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성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좀 넘어서 지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싶습니까?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다른 시간에, 우리 경영 벙커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식의 정의는요, 재생산 가능한 성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지식 경영이 도입되고 우리나라에 일반화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정의 내린 것이고 지금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판매사가 있는데 옷을 팔아요. 그런데 옷을 잘 팔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잘 팔아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성과는 낼지언정 지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뒷걸음치다, 뭐 밟았다, 장님이 문고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운에 의했거나 외부 요인 때문에 성과를 냈을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가 현장에 있는데, 판매사가 있는데 옷을 잘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잘 팔아요? 고객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요. 망설일 때 제가 하는 멘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설명이 가능할 때 그 사람은 지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찬가지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자산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을 평가할 때, M&A하고 평가를 할 때 지식자산을 평가합니다. 영업력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형자산 중에서 지식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 조직인가,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가 평가를 할 때 지식자산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M&A를 배우고 또 인수하고 실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실적 중심이 아니라 실력 중심이라는 표현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직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실적을 올릴 것입니까? 라는 컨셉을 좀 뛰어넘어서, 그 컨셉을 뛰어넘어서 어떤 실력을 올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업팀 1, 4분기 때 성과가 뭡니까? 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발견할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장이 만약에 커피숍이다, 그러면 한 달 매출 5천만 원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실적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지식 갖추기,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수율 95% 나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1, 4분기 목표 수율 95%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1, 4분기 목표 수율 95%를 유지할 수 있는 실력 갖추기, 수율 95%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 확보하기,
제목이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95% 나왔다. 실적이 100% 나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적과 수율이 나오게끔 하는 실력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전이 안 죽어요. 2, 4분기 때 이때는 꼭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해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실력을 늘리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을 지금 이 연말 이 시기에 계속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R1, R2, R3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은 스피드의 시대인가 안정성의 시대인가 이미 저는 암시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팀들이 그냥 막 진도 빼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산업에 맞춰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측과 관리에서 도전과 대응력의 시대로 이동해 가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 패러다임으로 금방 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 중심, 지식 중심으로 이동해 가시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현장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OKR을 하는 조직이든 그렇지 않는 조직이든 가인즈 경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어젠다를 잡아보고 이걸 통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거 같이 할 사람 모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가인즈 경영이잖아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인재를 준비해서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가인지 경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과 성과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실력과 지식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비즈니스의 직원들과 고객과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